여러분, 똑같이 20년 일하고 연봉도 같은데 누구는 퇴직금 1억 6천, 누구는 4억을 받습니다. 이 차이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운용 방식 때문인데요. DB형은 월급 오르는 만큼만 붙지만 DC형으로 바꿔서 우량 ETF에 불리면 복리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20년 뒤에 아파트 한 채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바쳐 일한 직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선물, 바로 퇴직금이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20년 일하고 연봉도 같은데 누군가는 퇴직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고 누군가는 4억 원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대반전의 열쇠는요, 바로 퇴직연금 운용 방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지만 정작 내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죠.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퇴직금 운용 전략은 노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은퇴 설계연구소에서는요, DB형과 DC형의 결정적인 차이부터 바뀐 시장 환경에서 내 퇴직금을 지키고 키우는 법까지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죠. DB형, 그리고 DC형, 그리고 IRP 이렇게 나눕니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요 500조 원을 바라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평균 수익률은 연 1,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까운 수준이죠. 가장 큰 이유는 전체 적립금의 상당수가 원리금 보장형, 즉 예적금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죠. 과거 고성장기에는 임금이 매년 쑥쑥 올랐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지는 DB형이 유리했지만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접어든 지금은 내 퇴직금을 능동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DB형과 DC형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의 20년 뒤를 가정해서 본다면 이런데요. 먼저 DB형입니다. DB형은요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산정하죠.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임금 피크제에 걸리면 퇴직금이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사례 속의 직장인이 연 3%의 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다면 20년 뒤에 약 1억 6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DC형이라면요. 회사는 매달 월급의 12분의 1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운용은 내가 직접 하게 되죠. 이 직장인이 매달 들어오는 돈을 ETF 등의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연평균 7, 8%의 수익을 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은 무려 3억 5천만 원에서 4억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을 버텼음에도 운용 방식 하나로 아파트 한 채 값이 왔다 갔다 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보편적인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승진 가도를 달리는 대기업 과장 A씨입니다. 40대 중반인 A씨는 현재 연봉 상승률이 꽤 높고 앞으로 부장 승진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DB형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이 마지막 월급에 비례하기 때문에 퇴직 직전 연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사가 보장해주는 DB형을 유지하는 게 정답이죠. 여기서 전략을 하나 더 드린다면 승진을 다 하고 임금이 정체되는 임금 피크제 직전까지는 DB형을 꽉 잡고 계십시오. 그러다가 월급이 깎이기 바로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해서 쌓인 목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가장 영리한 노후 설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내 돈은 내가 직접 굴린다는 30대 이직준비생 B씨인데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B씨는 3에서 5년 주기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봉 상승률은 매년 2, 3%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죠. 이런 분들은 DB형에 두어봐야 퇴직금이 거의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달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금을 DC형 계좌로 받아서 ETF 등의 적립식 투자를 하는 이런 방법이 훨씬 유리하죠. 지금 당장 월급은 A씨보다 적을지 몰라도 30대부터 DC형을 선택해서
20년 이상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린다면 나중에 연봉 높은 A씨보다 훨씬 더 많은 퇴직금을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마법이 부리는 대반전이죠. 결국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겁니다. 내 임금 상승률이 연 4에서 5% 이상 되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내 연봉이 매년 5% 이상씩 꼬박꼬박 오른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DB형이죠. 회사가 내 투자 수익률을 그만큼 보장해주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내 연봉 상승률이 그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DC형으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한번 DC형으로 전환하면요, 다시는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신중해야 하지만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와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읽는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선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강력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가치 제고, 다시 말해서 밸류업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상장사들의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는 정책,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의 합리적인 조정과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들에게 큰 기회가 됩니다. 특히 국내 우량 배당주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퇴직금은 단순히 맡겨두는 돈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방향에 올라타서 함께 성장시켜야 할 적극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요, DB형에서 DC형으로 가는 일방 통행만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만약 DC형으로 옮겨서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봤는데 다시 회사가 책임지는 DB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 손실을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죠. 금융당국에서도 자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운용 책임이 개인에게 넘어가는 순간 기업이 다시 책임지는 구조로 돌아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이 중요하죠. 바로 임금 피크제 직전입니다. DB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월급이 기준이죠. 만약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 월급이 깎인 상태에서 DB형을 유지하다가 퇴직하면 수십 년간 쌓아온 내 퇴직금 산정 기준점 자체가 낮아지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월급이 가장 높은 임금 피크제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그동안 쌓인 목돈을 가장 높은 월급 기준으로 확정지어서 내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되죠. 이후에 월급이 줄어들어도 내 퇴직금의 원금은 안전하고 오히려 그 목돈을 직접 운용해서 추가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환을 고민하신다면 이 두 가지만은 꼭 체크하세요. 첫째, 우리 회사가 DB와 DC 제도를 모두 도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 다 있어야 전환이 가능하니까요. 둘째는 나의 투자 성향입니다. DC형은 이제 내 돈, 내가 지키는 게임이죠. 무작정 옮기기보다 예적금에 둘지 아니면 우량 ETF 같은 곳에 투자할지 미리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년 뒤에 내 퇴직금이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지 아니면 물가 상승에 깎여나간 초라한 잔액이 될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고민하기 전에 내 퇴직연금 수익률 1%를 올리는 방법부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설계연구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버려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가장 날카로운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은퇴 설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